긴급 경보. 지금 이 순간 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나오션의 철수 발표. 미국 정부는 환호했고 전 세계 언론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of the 그러나 Make 6개월 American 후 Shipbuilding 펜타곤 Great Again 전략실은 project, 충격적인 combining 보고서 Korean 한 장을 design 받게 and 됩니다. equipment with U.S. 한국은 facilities and 철수하지 workers. 않았습니다. This 그들은 national 우리를 security 속였습니다. multi-mission vessel will serve 완벽하게. as a training. 미국 CIA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30년 경력에서 이런 전략적 기만은 처음입니다. 한국의 사고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국 미국을 완벽하게 농락하고 100년 된 법의 틈새를 찾아내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극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브래드 톰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15년간 국방과 산업 분야를 취재해온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봤고 국제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이면을 파헤쳐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겨울 제가 마주한 이야기는 제 기자 생활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오션의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펜타곤 전략실장 로버트 스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의미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숨기지 못한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장 안의 분위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동료 기자들은 일제히 노트북을 펼쳐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이미 한국 조선업의 몰락이라는 제목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항상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지만 결국 미국 시장의 복잡성과 규제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오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존스법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국방부 대변인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오션은 2023년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미 해군의 최첨단 함정을 공급하겠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 깔끔한 시나리오 아닌가? 하지만 주변의 다른 기자들은 모두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실패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회견이 끝난 후 저는 동료 기자 제니퍼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뉴욕타임스 경제부 기자였고 조선업계를 10년 넘게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브래드, 이번 하나오션 거는 예상했던 거야.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미국 시장은 다르거든. 특히 조선업은 더더욱 그래. 제니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존스법 아는 거지? 1920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야. 미국 선주가 소유하고 미국 국적 선원이 운영해야 하고. 이 법 때문에 한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 손을 못 대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하나오션도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한 거네요. 그렇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할 때만 해도 다들 놀랐거든. 한국 기업이 드디어 미국 조선업에 진출하나 싶었는데 역시 법의 장벽은 높았던 거야. 그날 저녁 CNN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미국 도전, 실패로 끝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나오션, 조선업의 복잡성 과소평가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몇몇 언론들조차 하나오션의 무리한 도전이라며 비판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저 역시 그날 밤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오션의 철수 검토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기사를 송고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정말로 실패의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6일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15년간 일해온 용접 기술자였고, 제가 몇 년 전 조선업 관련 기사를 쓸 때 인터뷰했던 소식통이었습니다. 브래드, 어제 뉴스 봤어? 물론이죠, 마이클. 하나오션이 철수한다던데요. 일자리 걱정되시겠어요. 그런데 마이클의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철수는 무슨 철수? 여기 지금 난리도 아니야. 사람들 더 뽑는다고 공고 나왔고, 어제는 대형 크레인 추가 주문했다는 소식 들었어. 그리고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숙소 예약하러 다니고 있다고.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언론에서는 철수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완전 정반대야. 어제 저녁에 새 용접 장비가 12대나 들어왔어. 그것도 최신형으로. 철수하는 회사가 왜 수억 달러짜리 장비를 사겠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곧바로 하나오션의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철수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2.3% 상승한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철수할 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의 최근 공시를 살펴보니 철수와 관련된 어떤 서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비 투자 확대라는 항목으로 추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편집장님, 하나오션 건 다시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브래드? 어제 기사 나갔잖아. 철수하는 거 확정이라고.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철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일단 현장에 직접 가봐. 정확히 확인하고 와. 다음 날, 저는 필라델피아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하나오션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사였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이미 쇠퇴한 지 오래였고 존스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은 당시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선소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내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 해군의 최첨단 함정을 공급하겠습니다. 참으로 거창한 포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무슨 수로 미국 조선업을 살린다는 거야? 존스법도 모르고 덤빈 거 아냐?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델라웨어 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옆으로 낡은 산업시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 조선업의 심장이었던 이 지역은 지금은 쇠락한 공업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선소 주변이 분주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준비하는 곳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정문 앞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 브래드 톰슨입니다. 조선소 취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쯤 후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슨 기자님.
저는 이 조선소의 홍보 담당 제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제임스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의미심장했습니다. 기자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자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곳곳에서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크레인이 거대한 철판을 옮기고 있었으며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수는커녕 오히려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펜타곤에서 발표한 내용은 뭡니까? 로버트 스틸 실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제임스는 다시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님,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뭔가 거대한 퍼즐의 조각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저를 조선소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최첨단 용접 장비들, 대형 크레인, 그리고 막 도착한 듯한 각종 자재들. 이 모든 것이 철수가 아니라 확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장에서 저는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했던 그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브래드, 직접 왔구나. 내가 전화로 말한 게 진짜였지? 네, 마이클. 정말 놀랍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마이클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회사는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어. 오히려 곧 대규모 채용이 시작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나 뭐라나. 그날 저녁, 저는 조선소 근처의 작은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펼쳐 더 깊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SEC 공시, 무역 통계, 해운 관련 뉴스.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SEC에 제출된 하나오션의 분기 보고서에서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라는 항목을 찾아냈습니다. 그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생산시설 확대, R&D 센터 신설, 현지 인력 1200명 추가 채용. 70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철수하는 회사가 이런 투자를 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톰, 우리가 완전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철수가 아니라 대규모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정문에서 경비원이 제 출입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톰슨 기자님. 오늘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죠? 어제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자 출입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조선소 주변을 배회하며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쯤 작업자 몇 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데요. 한 작업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최근 조선소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철수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러자 그 작업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철수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금 역대급으로 바쁘거든요. 어제는 야간 작업까지 했다니까요. 다른 작업자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50명쯤 되는 것 같던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새로운 용접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기술자들이요? 네, 다들 실력이 장난 아니에요. 한번 보면 바로 익히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속도도 엄청 빨라요.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프로젝트의 서막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필라델피아 항만청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하나오션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항만청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최근 부두 사용 계약을 5년 연장했습니다. 그것도 사용 면적을 2배로 늘려서요. 정말요? 그게 언제죠? 지난주였습니다. 철수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고 철수 검토라는 발표는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런 발표를 한 것일까요?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더슨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한 후 은퇴했고 현재는 국방 관련 자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군사 관련 기사를 쓸 때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핸더슨 소장님, 브래드 톰슨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오, 브래드.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지? 하나오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하나오션이 미 해군과 모종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핸더슨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자네 지금 뭘 파헤치고 있는 건가? 소장님도 뭔가 아시는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 내일 아침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핸더슨 소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자네가 물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네. 자네는 존스법에 대해 얼마나 아나? 1920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내 운항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맞아. 그런데 자네 그 법에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걸 아나?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핸더슨 소장은 책장에서 두꺼운 법령집을 꺼내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 재선적 리플래깅 조항이야.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제조된 선박이라도 미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작업을 거치면 미국산 선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선박의 대부분을 만들고 미국에서 마무리 작업만 하면 그렇지. 합법적인 미국산 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존스법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지. 하지만 왜 아무도 이 조항을 활용하지 않았죠? 핸더슨 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활용할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야. 미국 조선사들은 이 조항을 위험한 허점으로만 생각했고 외국 조선사들은 존스법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았지. 하지만 하나오션은 달랐어. 그들은 이 법을 1년 넘게 연구했고 마침내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야. 저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철수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은 연막이었지. 완벽한 연막 작전이었어. 펜타곤과 경쟁사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그럼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핸더슨 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브래드, 내가 말해주는 건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니 조심해서 다뤄야 해. 하나오션은 미 해군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야. 그들은 새로운 구축함과 상륙함을 제안했고 해군 측은 그 제안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 구축함과 상륙함이요? 그래. 한국에서 선체와 주요 구조물을 제작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최종 조립과 무장을 하는 방식이지. 이렇게 하면 건조 기간은 절반으로 줄고 비용은 30% 감소하며 동시에 존스법도 충족시킬 수 있어. 완벽한 솔루션이야.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00년 된 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해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려는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소장님, 그럼 펜타곤에서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거짓이었던 건가요? 핸더슨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이라기보다는 오해라고 봐야지.
로버트 스틸은 정말로 하나오션이 철수한다고 믿었을 거야. 한화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으니까. 그건 그들의 전략이었어. 경쟁사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조용히 준비를 끝내는 거지.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엄청난 특종입니다. 하나오션이 펜타곤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과 역사적인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집장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브래드,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합니다. 여러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건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이고요. 좋아, 당장 기사 쓰기 시작해. 일면 톱으로 갈 거야.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천재적인 전략을 설계한 것일까요?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하나오션 미국 법인에 새로 합류한 인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이었고 국제통상법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무부에서 10년간 일했으며 NSC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갑자기 공직을 떠나 하나오션에 합류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임스 리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뉴욕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제임스 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말투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리 부회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회장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의 철수 검토 발표는 의도된 연막이었습니까? 제임스 리는 잠시 커피를 마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톰슨 기자님은 참 예리하시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전략이었습니다. 왜 그런 전략을 택하신 겁니까? 미국 시장은 복잡합니다. 특히 방산과 조선 분야는 더욱 그렇죠. 존스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미 해군에 함정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겠죠.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반대했을 거고 경쟁사들은 온갖 로비를 했을 겁니다. 언론도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철수를 검토한다고 발표해서 모두를 안심시킨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철수한다고 믿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법률 검토,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모든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존스법의 재선적 조항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제임스 리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 미국의 조선 기술자들, 그리고 저 같은 정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죠. 우리는 1년 넘게 존스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진 배경, 역사적 맥락, 모든 판례. 그리고 마침내 재선적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항은 100년 가까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조선사들은 이 조항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허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 조항을 숨기려 했죠. 둘째, 외국 조선사들은 존스법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전략의 치밀함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성공하는 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부회장님은 한국계 미국인이시잖아요. 제임스 리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제 부모님은 빈손으로 미국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죠. 그분들은 제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하버드에 갔고 정부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준 기회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인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한국의 근면함, 끈기, 혁신 정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특별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시장이 만나서 윈윈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두 문화의 조화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펜타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는 국방부의 한 소식통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당했습니다. 로버트 스틸 실장은 지금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한국의 도전은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략적 연막이었으니까요. 펜타곤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일부는 화가 나 있고 일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특히 젊은 분석관들은 이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오션과의 협력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도 이득이거든요. 미국 조선업은 오래전에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하나오션의 기술과 효율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저는 기사를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곧 다가왔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하나오션이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하나오션의 CEO 스티븐 박이 서 있었습니다. 스티븐 박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역사적인 발표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분들이 하나오션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추측을 뒤집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수가 아닌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 공동 조선 프로젝트 70억 달러 투자, 1200명 고용, 미 해군 함정 공급.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8개월 동안 존스법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재선적 조항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최첨단 조선 기술과 미국의 제도를 완벽하게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선체와 주요 구조물을 제작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최종 조립과 무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조 기간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되고 비용은 30% 절감되며 동시에 존스법의 요구사항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스티븐 박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미 해군 제복을 입은 해군 작전사령관이었습니다. 하나오션과 미 해군은 오늘 공식적으로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5년간 총 12척의 함정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3척의 구축함과 4척의 상륙함이 포함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조선업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CNN 기자가 던졌습니다. CEO님, 왜 철수를 검토한다는 발표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전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스티븐 박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다면 정치적 반발과 업계의 저항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철수 검토라는 연막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준비를 완료했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던졌습니다. 미국 조선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비판이 있을 텐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1,200명의 미국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자들이 와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최신 조선 기술을 전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자회견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질문에 스티븐 박과 제임스 리는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준비성이 기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오션이 미 해군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척의 함정, 70억 달러 규모입니다. 좋아, 브래드. 당장 특집 기사 준비해. 이건 일면은 물론이고 전체 지면을 할애할 만한 뉴스야.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기사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기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펜타곤의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스틸이 승리를 선언하던 순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목격한 활기찬 현장, 핸더슨 소장과의 대화, 제임스 리와의 인터뷰, 그리고 오늘의 역사적인 발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오션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00년 된 법을 연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전략적으로 연막을 쳤으며 결국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역전극 펜타곤을 속이고 미 해군의 심장을 장악하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앞다투어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력, 세계를 놀라게 하다, 조선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미 협력의 새로운 모델.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반응은 펜타곤에서 나왔습니다. 로버트 스틸 실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오션의 프로젝트는 미국 해양 산업 부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의 성명에는 굴욕감이나 변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CIA 부국장이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략 사고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법을 창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전략입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초청을 받아서였습니다. 하나오션이 조선소의 확장 현장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입구에는 거대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미 공동 조선소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미국인이었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 작업장에서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손동작과 시범으로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브래드, 보다시피 여기는 완전히 달라졌어. 일자리도 늘었고 배우는 것도 많아. 한국 기술자들 실력이 장난 아니거든.
적응하기 힘들지는 않으세요? 처음엔 좀 그랬지. 한국 사람들 일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리고 완벽주의적이야. 하지만 그게 좋더라고. 나도 더 나은 기술자가 되는 기분이야. 조선소 투어를 마치고 저는 제임스 리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네요. 고맙습니다, 톰슨 기자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필라델피아를 미국 조선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진행 중인 12척 외에도 민간 선박 건조를 늘릴 계획입니다.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미국 해운 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이곳이 미국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 본사와의 협력은 어떻습니까? 매우 긴밀합니다. 한국에서는 선체와 주요 부품을 제작하고 여기서는 최종 조립과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 방식과 비슷하죠. 디자인과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조립과 품질 관리는 미국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날 저녁 하나오션은 조선소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했고 지역 정치인들과 노동조합 대표들도 모였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국 조선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하나오션은 단순히 사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과 함께 성장하고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미국의 해양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델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조선소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폐쇄 위기에 처한 낡은 조선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천 명이 일하는 활기찬 공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철수 검토라는 한 줄의 보도자료였습니다. 그 보도자료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조용히 준비를 완료한 후 완벽한 타이밍에 진실을 공개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오션의 전략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후속 기사를 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 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이것이 미국 산업에 주는 시사점. 몇 달이 흐른 후 2025년 5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첫 번째 함정의 진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 USS 리버티였습니다. 진수식에는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배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협력의 상징이며 두 나라의 우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오션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배가 물에 닿는 순간 수천 명의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구나. 진수식이 끝난 후 저는 스티븐 박 CEO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CEO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무슨 수로 미국 조선업을 살린다는 거냐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며 결국 모든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철수 검토를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철수한다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옳은 방법인가 하는 의문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필라델피아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샌디에이고와 시애틀에도 조선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미국이 다시 세계 조선업의 강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야심찬 포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넘어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트슨 내비게이션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미국의 대형 해운 방산 기업들이 잇따라 하나오션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트슨의 CEO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오션의 기술력과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지켰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향후 10년간 20척의 컨테이너선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오션과의 협력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동시에 미국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하나오션의 주가는 급상승했습니다. 2024년 말 철수 검토 발표 당시와 비교해 무려 150%나 상승한 것입니다. 처음에 주가가 올랐던 것도 일부 투자자들이 이것이 연막일 수 있다고 눈치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미국 조선업체들은 하나오션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의회에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선적 조항이 존스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스티븐 박과 제임스 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CEO님, 당신들은 존스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미국 조선업을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망치는 것입니까? 스티븐 박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십시오. 1200명의 미국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미 해군이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망치는 것입니까?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조선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닙니까? 제임스 리가 답변했습니다. 의원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 조선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오기 전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폐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곳의 모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청문회는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회는 하나오션의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65%, 반대 35%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한 의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하나오션의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의 승리 아닙니까? 2025년 8월,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다시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연재 기사의 마무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지난 9개월간 이 프로젝트를 계속 취재해왔고 이제 최종 기사를 쓸 때가 되었습니다. 조선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 최신식 크레인이 10대나 추가되었으며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용접공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기술이 정말 많아요. 이제 저는 이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용접공이 됐습니다. 임금도 30% 올랐고요. 또 다른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국 회사가 온다는 게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제대로 대우해주며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노동조합 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노조와의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고용, 임금, 복지. 모든 면에서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또한 한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관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나누고 미국 노동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다른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들이 우리를 경계했어요. 한국인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제임스 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회장님, 9개월 전 처음 인터뷰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부회장님은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윈윈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국제 협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프로젝트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제임스 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창의적인 접근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스법은 100년간 깨지지 않는 벽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둘째,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현지화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단순히 시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미국 법을 존중하며 미국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회장님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는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뿌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한국의 근면함, 끈기, 혁신 정신. 이런 것들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 요소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개방성, 법치주의, 기회의 땅이라는 특성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9개월간의 취재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펜타곤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도전은 실패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직감을 믿고 현장을 찾아갔고 진실을 파헤쳤으며 결국 역사적인 반전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의 중요성, 창의적 사고의 힘, 그리고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제 연재 기사를 특집으로 묶어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철수의 연막 하나오션이 세계를 놀라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대학에서 경영학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전략적 기만과 합법적 혁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 케이스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배웠습니다. MIT의 한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오션 케이스는 21세기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이뤘고 경쟁자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장악했으며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비전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입니다. 2025년 9월, 저는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1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재가동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 상무부 장관, 필라델피아 시장, 그리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버트 스틸 전략실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이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오판 중 하나였습니다.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로버트 스틸도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오판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정관념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리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은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줬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조선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현대적이며 희망으로 가득한 곳. 조선소 입구에서 저는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미국 노동자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그들의 우정은 진실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한국 기술자가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굿. 베리 굿. We are team. 미국 노동자가 거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한국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도 몇 마디 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것.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최종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9개월간의 취재, 수십 번의 인터뷰, 그리고 수많은 자료 조사. 모든 것이 하나의 기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오션의 이야기는 21세기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이뤘고 경쟁자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리드했으며 단기 이익보다 장기 비전을 추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적을 친구로 만들었다. 펜타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펜타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 12월의 기자회견장이 떠올랐습니다. 로버트 스틸이 자신만만하게 한국의 도전은 실패했다고 선언하던 그 순간.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이 완벽한 연막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제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하나오션 케이스에 대해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초청받아 이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당신이 취재한 하나오션의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오션의 성공은 3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법률 연구입니다. 그들은 18개월 동안 존스법을 분석했고 재선적 조항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둘째, 전략적 기만입니다. 철수 검토 발표로 경쟁자들을 안심시키고 조용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셋째, 진정한 현지화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긍정적입니다. 하나오션 덕분에 미국은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술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혁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재무장관이 추가로 물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강점은 빠른 실행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보는 것입니다. 브리핑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백악관을 나서면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톰슨 기자님, 훌륭한 취재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이 하나오션에 접촉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하나오션을 초청해 유럽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저는 즉시 제임스 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부회장님, 유럽 진출 소식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와 프랑스 생나제르에 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도 조선업이 쇠퇴했거든요. 그들은 하나오션의 필라델피아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가 글로벌 모델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현지의 인력을 결합하면 쇠퇴한 산업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전 세계가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또다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조선업의 부활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상무부와 한미조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조선 기술 교류, 인력 양성, 공동 R&D 등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제야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오션 철수라고 보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조선업, 세계 표준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방송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미국 기자의 시각에서 본 하나오션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을 취재했죠. 하지만 하나오션만큼 완벽한 전략을 실행한 기업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법을 연구하고 허점을 찾아내고 연막을 치고 완벽한 타이밍에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력의 결과입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전에는 한국을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오션 케이스 이후 한국은 전략적 사고의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자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 기술자와 미국 노동자가 함께 웃던 장면, 로버트 스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던 순간, 진수식에서 대통령이 감사를 표하던 모습.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던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했고 미국 노동자들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현지 문화를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저는 한국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한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톰슨 기자님, 저는 조선소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1990년대에 조선소가 어려워지면서 실직하셨고 평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조선업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산업 전체가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였고 그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초 저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취재가 아니라
그동안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수석 기술자로 승진해 있었고 20명의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브래드, 오랜만이야. 커피 한잔 할까? 우리는 조선소 근처의 카페에 앉았습니다. 마이클은 신이 나서 최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팀이 새로운 용접 기법을 개발했어. 한국 기술자들한테 배운 걸 응용한 건데 작업 시간이 20% 단축됐어.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까지 줬다니까. 가족들은 어때요? 아내가 완전 좋아해. 수입이 늘어났고 일도 안정적이거든. 아들 녀석은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전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아. 한국 기술자들과는 어때요?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친구가 됐지. 지난주에는 김 과장이라는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저녁을 먹었어. 한국 음식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그 친구가 김치찌개를 만들어줬는데 처음엔 맵다고 난리였지만 지금은 좋아하게 됐어. 저는 마이클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던 그가 이제는 승진하고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 중 한 명이었고 마이클이 언급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반갑습니다. 마이클한테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이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미국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한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김 과장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립죠. 가족들도 보고 싶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기술을 전수하면 미국 노동자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보람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2년 더 여기 있을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조선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곳곳에서 한국 기술자와 미국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이를 통해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장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노동자 한 명이 한국어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외치자 한국 기술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서툰 영어로 생크유, 구두자부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융합이었습니다. 기술의 융합, 문화의 융합, 사람의 융합. 조선소를 나서면서 저는 입구의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미 공동 조선소 -HANWHA 오션 필러델피어 시브야드. 그 아래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는 돈이나 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제임스 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톰슨 기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자님의 취재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다음 달에 하나오션이 샌디에이고에 두 번째 조선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고 역시 10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변화의 확산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의 성공을 발판 삼아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브래드, 자네의 하나오션 연재가 올해의 기사상 후보에 올랐네.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톰. 그런데 말이야, 자네 이제 한국 전문가가 된 것 같군. 한국 관련 취재를 계속해보는 게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처럼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달에 한국으로 출장 가보게. 현지 취재를 하고 와. 9월 첫째 주,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제 첫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오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환영합니다. 기자님의 기사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회장님,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습니까? 회장은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이 위기에 처했죠.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래서 우리 팀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기회가 있는가? 그래서 미국을 선택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지만 조선업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여전히 컸죠. 미 해군은 계속 배가 필요했고 해운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존스법만 해결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존스법 연구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18개월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법률 전문가 30명을 투입했습니다. 우리는 존스법의 모든 조항, 모든 판례, 모든 해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선적 조항을 발견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열 수 있다. 철수 검토 발표는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전략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이었죠. 한 젊은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차라리 철수한다고 발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경쟁사들이 방심할 것이고 우리는 조용히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전략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모두가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하나오션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선박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우리가 개발 중인 친환경 선박입니다. LNG와 수소를 동시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70% 줄일 수 있죠. 이것을 필라델피아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2년 후면 첫 번째 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 조선업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다른 기업들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모두가 하나오션과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 글로벌 진출, 그리고 현지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제임스 리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1세대였습니다. 톰슨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자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아드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제임스 리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들이 공직을 떠나서 기업에 간다고 했을 때 걱정했어요.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를 버리고 위험한 도전을 한다고 해서요.
하지만 지금은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미국에 갔을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코리안 마이너스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민자 가족의 꿈이 실현된 것이었고 두 나라의 가치가 조화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또 다른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전략의 나라 마이너스 하나오션을 넘어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는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강의 주제로 채택했습니다. 9월 초순,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조선업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조선사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기조 연설자는 스티븐 박 CEO였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2년 전 우리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1,800명을 고용했고 15척의 배를 건조했으며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미국 조선업의 부활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필라델피아를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조선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유럽 조선사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CEO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티븐 박이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조선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 최신식 크레인이 10대나 추가되었으며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용접공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기술이 정말 많아요. 이제 저는 이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용접공이 됐습니다. 임금도 30% 올랐고요. 또 다른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국 회사가 온다는 게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제대로 대우해주며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노동조합 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노조와의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고용, 임금, 복지. 모든 면에서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또한 한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관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나누고 미국 노동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다른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들이 우리를 경계했어요. 한국인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제임스 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회장님, 9개월 전 처음 인터뷰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부회장님은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윈윈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국제 협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프로젝트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제임스 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창의적인 접근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스법은 100년간 깨지지 않는 벽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둘째,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현지화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단순히 시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미국 법을 존중하며 미국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회장님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는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뿌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한국의 근면함, 끈기, 혁신 정신. 이런 것들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 요소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개방성, 법치주의, 기회의 땅이라는 특성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9개월간의 취재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펜타곤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도전은 실패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직감을 믿고 현장을 찾아갔고 진실을 파헤쳤으며 결국 역사적인 반전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의 중요성, 창의적 사고의 힘, 그리고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제 연재 기사를 특집으로 묶어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철수의 연막 하나오션이 세계를 놀라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대학에서 경영학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전략적 기만과 합법적 혁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 케이스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배웠습니다. MIT의 한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오션 케이스는 21세기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이뤘고 경쟁자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장악했으며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비전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입니다. 2025년 9월, 저는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1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재가동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 상무부 장관, 필라델피아 시장, 그리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버트 스틸 전략실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이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오판 중 하나였습니다.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로버트 스틸도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오판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정관념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리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은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줬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조선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현대적이며 희망으로 가득한 곳. 조선소 입구에서 저는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미국 노동자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그들의 우정은 진실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한국 기술자가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굿, 베리 굿, 위 아 팀. 미국 노동자가 거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한국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도 몇 마디 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것.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최종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9개월간의 취재, 수십 번의 인터뷰, 그리고 수많은 자료 조사. 모든 것이 하나의 기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오션의 이야기는 21세기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이뤘고 경쟁자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리드했으며 단기 이익보다 장기 비전을 추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저한 준비. 우리는 18개월 동안 모든 것을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둘째, 전략적 사고. 우리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존중.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을 파트너로 대했고 그들의 성장에 투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성공의 비결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여러 조선사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오션의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의 한 조선사 대표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질투가 났습니다. 우리가 못한 것을 한국이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중국의 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전략은 교과서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기업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하나오션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입니다. 9월 중순 워싱턴 포스트는 제 연재 기사로 풀리처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편집장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파티에서 동료 기자 제니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브래드,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한 특종을 잡았어. 처음 내가 하나오션이 철수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을 때 난 반신반의했거든. 하지만 내가 옳았어. 운이 좋았죠. 마이클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모르고 지나쳤을 거예요. 아니야, 그건 운이 아니야. 넌 의심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에 의문을 품었잖아. 그게 바로 좋은 기자의 본능이야. 파티가 끝나갈 무렵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브래드,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네. 한국 특파원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한국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그 나라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 내년 초에 발령을 내도록 하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2024년 12월 펜타곤 기자회견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쳐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하나오션 이후 마이너스 세계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불가능은 없다. 100년간 깨지지 않은 존스법의 벽도 창의적 사고로 넘을 수 있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일 뿐이다. 둘째, 전략이 힘을 이긴다. 하나오션은 미국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법을 연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으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21세기는 힘의 시대가 아니라 지혜의 시대다. 셋째, 협력이 경쟁을 이긴다. 하나오션은 미국 조선업을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부활시켰다. 그들은 적을 친구로 만들었고 경쟁자를 파트너로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인구도 적고 자원도 부족하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사람이다. 교육받고 창의적이며 열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오션의 기적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고 있다. 더 이상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전략적 사고의 강국이고 혁신의 중심이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오션 이후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준비를 해야 한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필라델피아의 조선소가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일하는 노동자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작업장, 그리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며칠 후, 제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하나오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들은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이끌었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미국 해양 안보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이며 다른 기업들이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성명을 읽으며 감격했습니다. 10개월 전 펜타곤이 한국의 도전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CIA에서도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비밀 문서였지만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전략은 21세기형 경쟁 모델의 전형이다. 그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법률 연구, 전략적 기만, 그리고 윈윈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의 정보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 보고서는 워싱턴 정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CIA가 한국과의 민간 기업 전략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로버트 스틸 전략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톰슨 기자,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펜타곤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로버트 스틸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기자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10개월 전 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그 실수를 훌륭하게 인정하셨잖아요.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비난도 있었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략들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버트 스틸이 잠시 커피를 마시고 말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우리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들 덕분에 미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났고 미 해군이 더 좋은 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편견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 경험, 특히 이번 하나오션 사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편견을 극복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를 말이죠. 저는 그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의 위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였고 거기서 배웠습니다. 9월 말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위원회가 하나오션의 사례를 21세기 국제경제협력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상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계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스웨덴의 한 경제학 교수는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전략은 현대 경제학의 여러 이론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다. 게임 이론의 협력 전략, 제도 경제학의 법률 활용, 그리고 국제 경제학의 비교 우위 활용.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통합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50년간 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사례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취재한 이야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9월 초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세계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하다. 우리는 자원은 없지만 지혜가 있다.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지만 전략으로 승리한다. 대한민국.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리던 나라.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 있으며 문화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그 한국의 저력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웠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으며 전략적으로 실행했고 결국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할 수 있다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다는 끈기, 그리고 함께 간다는 협력. 이 모든 가치가 하나오션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미국 기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도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근면함, 창의성,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가치들입니다. 하나오션의 철수 연막은 세계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조선업을 되찾았고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열었으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었고 해군은 더 좋은 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만드는 것.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설득하는 것. 하나오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1세기의 승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자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현명함을 가진 나라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입구에는 여전히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그 두 깃발은 단순히 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력의 가능성, 우정의 힘,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하나오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샌디에이고, 함부르크, 생나제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하나오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법, 진실을 파헤치는 법, 그리고 가능성을 믿는 법.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세계에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며 함께하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오션의 철수 연막. 그것은 세기의 전략이었고 완벽한 역전극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샌디에이고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지혜와 열정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진짜 강자는 적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오션은 바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지혜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것이 제가 10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목격한 진실입니다. 하나오션의 철수 연막,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역전극.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영감과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단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오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협력하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접근하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오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그것을 완벽하게 실천했고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오션이 세계 최강국 미국을 완벽하게 농락하고 100년 된 법의 허점을 찾아내며 결국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이 극적인 반전극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사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는 지혜와 끈기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파괴가 아니라 협력으로,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비전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세계로 확장하고 있고 다른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오션의 전략이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연막 작전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